우리는 많은 발전을 이뤘고 그 성과들에 대해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서구권이 몇백 년 동안 이뤄온 것을 반세기 만에 이룬 우리. 그러나 이런 탓에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른 것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로 저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업무 강도와 근로시간을 꼽고 싶은데요. 이는 삶의 질과 행복, 이와 크게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치열하게 살아내온 우리의 기성세대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닐까. 아무튼 외국 언론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오늘은 이를 다룬 CNN 기사를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한국인들, 그들은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정비, 이를 계기로 한국의 실태를 살펴본 기사입니다. 기사는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한국의 근로시간에 대해 그 현상과 원인에 대해 탐구합니다. 그리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소개하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기사는 남편을 잃은 박현숙 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시작하는데요. 그녀의 남편은 주말까지 반납해 가며 일하다가 과로사로 사망한 최송 씨입니다. 장조림을 전문으로 하는 식품회사에서 일한 최 씨의 주된 업무는 품질 관리. 그는 토요일에도 사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했으며 일은 집에서까지 이어졌다. 그는 집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챙겼다. 2015년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30명이었던 직원. 사망 당시에는 80명으로 늘었지만 그의 업무량은 오히려 계속 늘었다.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면서 피곤함을 호소했지만 박 씨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다. 항상 피곤해했기 때문이다. 그날 그는 사무실 바닥에 쓰러졌고 사망했다. 과로사회 한국. 이는 통계가 입증합니다. 우리는 OECD 2위의 과로사회이며 기사도 이를 짚습니다. 한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그는 과로로 인해 2017년에 사망한 수백 명의 사람들 중 하나. OECD 국가 중 한국인은 다른 나라보다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더 길다. 악명 높기로 유명한 독일보다 거의 50% 정도 더 많이 일한다. 다시 박현숙 씨 이야기. 그녀는 그의 사망이 업무 관련으로 분류되어 당연히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보통 7시에 집을 나갔다가 오후 10시에 집에 왔지만 근무 시간을 증명하는 일지는 없었다. 획기적인 반전은 남편이 매일 지나가던 고속도로 통행로 부스에 CCTV 영상이 있음을 알았을 때 어렵게 일어났다. 이유는 무엇일까? 기사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더불어 노동의 경제성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관념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노동시간과 효율성은 반비례한다는 수많은 연구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긴 업무시간을 긍정적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는 베이비 부머 세대이며 열심히 일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불평이나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최 씨의 아내는 말했다. 한국은 과로를 요구하는 사회이며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이 생산적인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한국은 OECD 36개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주당 노동시간이 긴 나라. 그러나 장시간 노동이 가시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없다. 데이터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생산성이 낮은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기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도 짚는데요. 그러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 아직 많은 난관이 있음도 말합니다. 한국 정부는 작년에 노동시간을 줄이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본격 실시하기 시작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으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 이 법이 적용되는 기업 중 하나가 KT. 이제 근로자는 컴퓨터 모니터에 업무 종료 예정 시간이 뜨며 감독관이 관리한다. 회사 홍보부에서 일하는 김정준 씨는 더 많이 잠을 자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법안은 사회에 더 많은 혜택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4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했다. 다만 모든 고용주가 이러한 변화에 긍정적인 건 아니다. 정학동 씨는 서울 북서쪽 위성도시인 일산에 있는 우편배달원. 그는 법이 시행되고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말한다. 경영진은 52시간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전 8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끝내야 한다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오후 8시가 되어도 일을 계속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기사는 이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던 우편 배달원의 자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먹먹한 느낌을 받았던 박현숙 씨의 말을 빌려 기사를 마칩니다.
작년에 충돌 사고로 부상당한 우체국 직원은 다친 상황에서도 계속 근무할 것을 강요받았다. 그는 비인간적 대우에 항의하는 메모를 남기고 자살했다. 사망사건 직후 우체국 노동조합 회원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고용 확대를 요구하는 단식 투쟁을 벌였다. 한국우정사업본부는 근로실태에 대해 파악한 후 개선 계획을 내놨다. 한국우정사업본부는 당장 내년에 1000명을 추가 고용하고 2020년까지 1000명을 더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그 결과를 환영하고 단식 종료를 선언했다. 박현숙 씨는 진행되는 일련의 개선 사항들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다만 그렇다고 죽은 남편이 되돌아올 수는 없는 것. 그녀는 말한다. 나와 같은 경험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예민했다면 남편이 살아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나는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깊은 곳에서 나를 괴롭힙니다. 라고 말이다. 기사는 비교적 정확하게 한국의 장기 노동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는 생각입니다. 가치 판단 없이 건조한 문체로 작성한 기사지만 뚜렷한 문제의식이 엿보이는 기사입니다. 흔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두고 핑계라고들 합니다. 물론 꼭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만 적어도 한국인들에게, 한국에 일하는 아버지들, 어머니들에게는 이런 질책성 동기부여보다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의 청년 세대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듯 기성세대도 그렇지 않을까